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코프로의 질주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910선을 넘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 시장 속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들의 질주가 단연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이를 필두로 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 오늘 제대로 해볼 테니까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수익률 대결만 했다 하면 1위 하시는 분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우당탕탕입니까, 전문가님?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분주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방송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 전문가님들이 카메라 뒤에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코스피는 부진했지만 코스닥은 에코프로 질주 그 자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양극화 현상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시장이 뜨거워도 이렇게까지 저는 한 종목이 질주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저는 주식하면 처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이미 증권사들은 분석을 포기했고요. 네. 저도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손 뗐다. 네. 이거 앞으로 한 20년치 주가가 올라야 될 거를 이미 다 땡겨서 올라가는 대단합니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참 이거를 더 나쁘다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시세가 정답이구나. 네, 에코프로 주식의 밈 주식화 이런 흐름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말 이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동의 코스닥 시총 1위였잖아요. 네. 지금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의 시총 비중 2%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 BM이 거의 다 잡아먹었죠. 다 잡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 참여자들 아셨겠지만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910선 이상이었죠. 네, 올랐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양측 합쳐서 상승 종목이 몇 개였냐? 600개가 안 돼요. 네, 600개가 안 되고 하락 종목이 한 1,850개 정도 됩니다. 그 에코프로 말고 다 안 좋았던 거네요. 4개 중 3개가 떨어지는 장세. 4분의 3이 떨어지는 장세에서 장이 올라간다? 말 그대로 코스피를 치면 삼성전자가 한 6% 올라가는 장세예요. 삼성전자가 6% 올라가면 장도 한 8%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이 1, 2%밖에 안 올라간다? 다른 건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보유자들은 오늘 또 기쁨에 또 탄성을 질렀겠지만 그 외에 투자자들은 또 시장의 또 비명, 탄성과 비명이 말 그대로 조금 좀 시장이 보이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거든요. 네. 상위주들만 가는 장세가.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 장세가 오늘 좀 일어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90만 원 선까지 기억이 납니다만 100만 원 이상을 지금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주로 등극이 되고 시총도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종목, 특정 종목에 좀 수급이 몰릴 수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랐던 하루였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소외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확실히 맞습니다. 4개 중에 3개의 종목이 떨어지는 장이라고 하니 혹시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지 않고 시장에서 좀 소외돼서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앞으로 남은 장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믿음직한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 열어두고 있고 문자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안 살펴볼 수 없겠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오늘만 13.23% 오른 채로 45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고가를 멋지게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오늘 펼쳐졌는데 포스코 퓨처엠 그중에서도 멋지게 신고가를 또 올려주면서 오늘 오름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포스코 그룹 센터라고 적으셨어요. 왜 아이돌들도 센터가 있죠. 제일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머시갱이도 있고 한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 단연 돋보입니다만 어떻게 또 센터로 볼 수 있을지 정말 센터감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시작을 먼저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뭐라 그랬냐면 결국 끝에 가면 내가 다 이겨. 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양극재 단에서 지금 전기차는 완전히 시장이 막 커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보급률이 한 10%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전기차 보급률이 30%가 됐을 때 그때는 누가 더 잘 만드냐가 아니라 이제는 원료 소재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가 훨씬 더 양극재를 뭐 잘 만든다라고 치면 나중에는 네, 잘 만들어도 어때요? 재료가 없으면 솔드 아웃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러한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보다 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좀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코스피에서 에코프로는 코스닥에서 정말 두 종목 모두가 경쟁하듯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면 이것도 약간 포스코 그룹주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명을 다 앞자리를 한글로 바꿨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영어로 써놨어요. 네, 이거는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뭐 차별화 전략인가요? 지주사라고. 아무튼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40조 정도 되는데요. 와,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31조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각편대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일단 이 2차 전지 원료로 포스코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그룹주라고 해도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예전에 ICT죠. 포스코, 네, 맞습니다. 이름 바꿨죠. 네, 포스코 그룹도 이름 되게 잘 바꿔요. 맞아요. 헷갈려 죽겠어요. 네. 포스코 DX 이 종목은 포스코 그룹의 이제 IT 계열사고요. 포스코 엠텍이라고요. 이 종목은 뭐 리튬 관련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본업은 철강 포장하는 회사예요. 2차 전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강판 업체입니다. 이것도 2차 전지랑은 상관없는데 네. 그냥 다 묶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이라고 다 같이. 네, 그냥 뭐 이걸 간판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판값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네요. 이제 그 중심에 센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얘도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그죠? 맞아요. 맞네. 설명 막 바꿔요. 네. 잊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을 봤으면 저는 이쪽 손을 들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손을. 그래서 에코프로의 민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민화가 돼 있지만 일단 좀 궁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100만 원 뭐 돌파 나오기 직전에는 뭐 셀 리포트도 나오고 뭐 난리 쳤다가 네. 결국은 쇼커버 들어오면서 주가 100만 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목표 주가는 상관없다. 대신에 이제 좀 시장에 좀 강단을 부릴 수 있는 사람 한 60만 원까지도 네, 가볼 수 있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좀 다른 거 포스코 스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때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제가 이제 술 취한 거에 많이 비교해드리죠. 그죠? 취했어요. 취기에 막 용기 있게 막 올라가는데 이제 술이 깨면 숙취가 오잖아요. 그렇죠. 숙취가 오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이 있고 올라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덜 밀립니다만 포스코 스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을 한번 꼭지를 잘못 잡으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꽂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뭐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다른 좀 모멘텀이 좀 부실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 그냥 따라 올라오는 주식들은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급락할 때 굉장히 크게 데일 수 있다는 점, 요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쪽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핵심 종목을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인 포스코 퓨처엠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목표 주가를 이야기한다거나 진입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에는 너무 또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자세하게 가격선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센터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면 포스코 퓨처엠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뭐 다른 종목들은 이것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포스코 홀딩스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다른 종목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 여쭤보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였던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마감가는 13.69% 오른 채로 15,03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검색량을 올려준 골든벨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줬고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한글과 컴퓨터가 주력 사업인 웹 오피스 부문을 물적 분할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천명한 데 따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물적 분할을 통해서 한컴 AI 웹 에디터를 설립하겠다라고 공시한 바 있는데 기대감에 지금 이틀째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AI가 정말 핫하긴 한가 봅니다. 물적 분할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던 한글과 컴퓨터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외국인의 홀짝이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활짝 웃었다는 줄 알고 긍정적인 줄 알았는데 홀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에 울고 웃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정말 좋아서 샀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허.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새 외국인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매매는 추세가 없다. 추세가 없다. 강하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다음날 그대로 빠지기도 한다. 주가가 밀물과 썰물 올라갔다가 훅 빠져버리 제자리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도 추가적인 기관의 이 후타 매수나 네. 외국인의 2차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재료가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이 있는지를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항상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홀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없다고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일단 한국컴퓨터 물적 분할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공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웹 오피스 사업을 뭐 물적 분할해갖고 이거를 뭐 AI와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앱 에디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가 계열사 중에 똘똘한 뭐 여러 가지 계열사 한국컴퓨터도 오래 업력이 있으니까 계열사가 있겠지만 한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그 기업을 AI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이 주가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주가에는 일단은 악재예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 왜 악재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분식집이 있습니다. 분식집이 네.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맛이 없는데 돈가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 돈가스. 네. 하필 돈가스가 제일 그죠? 맛있어요. 분식집에서. 이럴 수가. 그러면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집에 가서
나 이 집한테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가게 확장할 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확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가스만 따로 차린 거예요. 이 집은 더 이상 돈가스를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한 저는 뭐가 돼요? 돈가스 보고 투자했는데. 돈가스 보고 투자인데 돈가스를 그 집에서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LG화학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요. 근데 한글컴퓨터의 뭐 한컴 AI 웹 에디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일단 쓰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집에 돈가스 메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집에 메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따로 차린다? 별로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뭐 되게 맛있는 거를 뭐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뭐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뭐 어떻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막 또 휘달릴 수가 있고 뭐 또 주가에 뭐 외국인의 기관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쓰겠지만 듣보자 뭐야 한컴 AI 웹디터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따로 차린다고 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일단 이 자사주 소각 꽤 많이 해줬어요. 태워줬어요. 자사주 소각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주 친화 정책에서는 네. 최고입니다. 저는 배당 몇 푼 안 받아도 돼요. 진짜요? 자사주만 소각해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PER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뭐예요? 어닝퍼시어 EPS잖아요. 한 주당 얼마를 버느냐예요. 근데 주식 수가 감소하면 어때요? 버는 돈은 그대로여도 EPS가 올라가죠. EPS가 올라가면 PER이 떨어지죠. 그냥 평가를 받는 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수가 감소하잖아요. 기업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물적 분할 이슈보다는 자사주가 소각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물적 분할 이슈는 저는 뭐 별로 뭐 알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시장의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매매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확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엄청 많이 샀어요. 보시면 외국인 56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56만 주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어제 16만 주 나갔다가 오늘 60만 주 들어왔죠. 내일 그대로 70만 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외국인이 70만 주 털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빠지나요? 제자리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내일 100만 주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르나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내일 이게 눈치 게임이 제가 홀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접은 거예요, 외국인이. 자, 맞춰봐. 우리야. 나 살게, 짝이야. 팔았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 외국인들 매매 포지션 잘 보시고 매매 관점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관심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홀짝이니까요. 다른 게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시 내용과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이야기들도 나왔던 한글과 컴퓨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내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있을 확률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혹시나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드렸으니 혹시나 해당 종목 공략을 좀 하셔서 이후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꼭 들어오시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입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상한가로 멋지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슈를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항체 바이오 의약품 전문 제약회사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제2의 루닛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의료기기 뭐 이런 쪽 움직일 때 네. 루닛이랑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다른 종목들 잘 맞춰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제2의 루닛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루닛이라고 말씀 좀 드렸던 이유는 이 루닛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가 캔서 문샷 맞아요. 처음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됐을 때 소개드렸었죠. 들어갔습니다. 자, 잠깐만 루닛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 루닛이니까요. 자, 루닛이 제가 이때 여기서 한번 6월 20일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니까요. 기억이 나네요. 6월 20일 날 뭐라고 말씀 좀 드렸냐면 와, 연금 복권 맞았는데 로또까지 맞았네. 야. 네, 더블 당첨이다.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의료기기주가 대장주가 되었고 그중에 왕중왕이 루닛이었고 그리고 막 달려가던 차에 또 와 이게 또 뭐야. 저 그때 우리가 뭐 IRA만 중창 보고 있었을 때 캔서 문샷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맞아요. 루닛이 또 한 번.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지금 벌써 17만 원. 여기까지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승폭이 굉장히 셌었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어요. 와, 후광이 있으면 종목 딱 보면 재료만 보면 야, 이거 이렇게 갔었던 재료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봤었던 포스코 그룹들이 다 날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후광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의 아우라죠. 그죠? 어떻게든 연계를 지어서 간판값으로라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루닛이 이 캔서 프로젝트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는데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이 캔서 문샷의 아우라. 반대로 또 트라우마도 있죠. 그죠? 유증했다 하면 하한가 쳐받고 막 이런 게 트라우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항상 시장에 있는데 자, 그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실질적으로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많은 이유로 그러니까 얘 아빠가 모 회사가 큰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덕을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한 케이스고요. 이 종목은 따라서 올라갔다 치더라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재료가 나오는 순간 그냥 수직으로 뽑아서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렸어요. 이거 내일 더 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료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할 것 같다. 이 루닛이 닦아놓은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캔서 문샷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2차적으로 또 보여줄 것 같고 자, 캔서 문샷 주가를 다른 종목에서 찾아볼까요? 네. 못 찾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재료적 관점 우리가 뭐 삼성이 어디 투자한데 뭐 DDR5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핫한 뭐 HDM 관련주들 이렇게 뭐 또는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GM과의 공급기야 이러면서 주가를 찾아가는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고 상승으로 가는 지름길이긴 한데 캔서 문샷 종목을 찾아라?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네, 서울에서 뭐 김서방 찾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의 상승은 추가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종목 말고 캔서 문샷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등장했다. 일단 따라 붙어 보세요. 네, 그것도 워낙 상한가에 빨리 들어가서 저도 상한가에 따라 붙어 보진 못했지만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캔서 문샷은 올해 최소한 올해는 일단 붙여만 주면 치트키가 되는 상한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어디까지 가나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의 루닛이라고 적어주셨기 때문에 루닛인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이 캔서 문샷과 관련된 종목들 만약에 앞으로 또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점 포함해서 오늘 상한가에 갔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인사이트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네 번째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오픈롤입니다. 새내기주죠.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로 급등을 했던 오픈롤 오늘 6.57% 하락하면서 1,9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혹시나 상장 이후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물려 계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오픈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손잡이 없는 칼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느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거 데자뷰인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언급을 했었죠. 종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한 주식들 제가 3주째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주가 제한폭이 상한가 제한폭이 신규 상장주가 60%에서 400%로 바뀐 이후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픈롤을 오늘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픈롤이 주가 채용 플랫폼, 미니인턴, 사람인 이렇게 채용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상장 첫날 주가가 3950원을 찍었습니다. 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지만 여기서 따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언론이 떠들었잖아요. 과연 400% 첫 번째 상한가 주인공이 나올 것인가? 네. 400% 주인공은 누군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바람잡이만 해놓고 고점에서 지금 얼마가 밀렸냐면 64%가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통장에 한 달도 안 돼서 360만 원 남은 거예요. 네, 64% 빠졌죠. 더 무서운 건요. 공모 참여자는 아직도 수익이에요. 공모 주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신규주들 말씀을 공모 참여자들을 공모를 못 하시면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공모는 무슨 시장? 발행 시장. 우리 주식이 무슨 시장? 유통시장. 자, 여기 범고래가 있고 여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바다에 들어가서 범고래랑 싸우는 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 첫날에 따라붙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자 보시면 CQ센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 너무 물 건너서 코스닥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11,800원을 찍고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거 얼마 밀렸게요? 이것도 62%가 밀렸습니다. 자 그래도 공모 주가 대비해서 40% 이상 수익이에요. 이거 이렇게 밀려도요 공모 주가 대비 수익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알짜라고 소문났었던 알맥 많이 또 물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첫날 18만 원까지 갔다가 알맥 지금 고점 대비 37%가 밀려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 공모 주가가 얼마냐면 5만 원입니다. 공모 참여한 사람들 아직도 124% 수익 중입니다. 이거 하한가 2방 더 가도 공모 참여자들은 수익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룰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60%, 40%, 400% 계속 이렇게 한번 띄어서 해먹고 개인 투자자들 무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공동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공동묘지, 신규 상장주 굉장히 좀 조심해야겠다. 다시 한번 위험성을 강조해드리고자 오늘 하락 특징주로는 신규 상장주 더 이상 안 갖고 올게요. 이제 네. 알아들으셨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으로 이렇게 경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규 상장주 굉장히 또 접근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혹시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에서 이렇게 경고성 멘트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노란톡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모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저희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 성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신성 ENG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6.2%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히든 종목 주인공이 신성 ENG라고 맞춰주신 분들 많았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가요. 맞아요. 근데 반도체 특히나 이 장비주들이 완전 한 바퀴 다 돌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전 공정단에 있는 전공정, 후공정, 뭐 펠리클, 뭐 정말 싹 다, 싹 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말 그대로 정말 신분 상승을 했어요.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는 안 가죠. 맞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 다 갔잖아요. 네, 전자의 부품 다 가고 에코프로 저렇게 가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거의 기합 안 먹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만드는 차는 안 가는데.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따라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신성 ENG 얘는 반도체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클린룸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건조 이 두 가지 드라이룸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좀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시가총액 작은 기업 아니에요. 네. 총 5천억대 기업이고요. 지금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 매출 거의 6천억씩, 5, 6천억씩 나와주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간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이 말씀 좀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얘기를 항상 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어떤 형식으로 다가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냥 차트만 찍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 말씀 좀 드렸죠. 네. 외국인 지분율이 훅 들어왔다가 훅 빠져버리죠. 주가도 훅 올라갔다가 훅 빠져버립니다. 일회성, 그죠? 외국인 지분율은 이렇게 변동이 하루 많이 샀다고 다음날 또 사지 않아요. 훅 들어갔다 훅 빠지지만 그 대신에 그 뒤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번 갖고 놀고 가면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막 와서 재밌게 갖고 놀아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일회성 이슈이기 때문에 기관이 안 갖고 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성 ENG는 앞으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들 자 지금 보이시죠? 매수가 쓱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외국인 들어왔다 나간 자리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모멘텀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훅 밀리지 않고 외국인이 팔 때 훅 밀렸다가 쓱 자리를 잡고 올라가 버리죠. 기관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찮다. 저는 뭐 지금 수익 공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다. 네. 7%요? 맨 뒤에 아니고? 70. 진짜? 네, 70 정도도 괜찮다. 우와. 네. 보유 기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네. 다음 주에 70% 가겠습니까만 이게 바이오가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봐도 괜찮을 정도로 반도체 클린룸도 앞으로 공정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셔도 뭐 길게도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성 ENG 지금도 수익권에서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공 하나를 더 붙여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의 양발을 딱 하나씩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종목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이 전략 이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히든 종목 신성 ENG 리뷰 먼저 해봤고요. 자, 그 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종목을 여러 개 좀 리뷰를 해볼 텐데
말씀드린 이후에도 저희가 더 힘을 내어준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기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4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 하나기술을 포함해서 잠시 뒤에 서현이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하나기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계속 가요, 전문가님?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의 힘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정석이다. 여러분들 하나기술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그거를 공식처럼 외우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시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정말 뭐 시세가 불을 뿜었어요. 우리가 봤던 가격대가 이제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는 여기 공시 보고 이 공시가 왜 윗꼬리를 다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공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접근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주가는 예상했던 대로 강한 상승을 뿜어주면서 매수가 기준에서 한 40, 50% 가까이 1, 2주 사이에 높은 수익률을 뽑아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그러니까 주가가 막 대내 만에 바이오 종목처럼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거는 흔들릴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뒤바뀔 수 있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면 와 되는구나. 주가 떨어지면 와 안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 공시나 실적 발표 숫자를 보고 가면 어때요? 우리는 모멘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주가를 보유할 수 있고요. 상승의 끝까지 여러분들 배짱권 쫓아가신다면 또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계속 좀 보유자의 영역. 제가 5일선은 뭐라 그랬어요? 보유자의 영역. 11선은 매수자의 영역. 아직 11선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유자만 계속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고 보유자는 기다리세요. 11선 기다리시다가 11선에 한번 툭 되면 거기서 한번 딱 잡아보시면 또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기술도 더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롭게 접근해도 좋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히든 종목 잠시 뒤에 준비해뒀으니까 그때 신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럽습니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자, 두 번째는 서현이화인데 이것도 지금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현이화는 더 갑니까? 네, 서현이화도 재료적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어요. 재료적 기대감.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 왜 올랐다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죠? 센터. 아니 트럭 무슨 트럭이죠? 테슬라? 네네. 테슬라 사이버 트럭. 네. 자, 서현이와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5월 8일 날 나왔던 공시가 뭐였냐면 너 미국 무슨 사 사이버 트럭과 관련한 수주가 많이야. 서현이한테 물어봤어요. 서현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것도 아니야. 열애설 부인하듯이 말씀 좀 드렸다 그랬죠. 네. 우리가 만난 적은 있는데 사귀진 않아. 좋은 동생 오빠로 지내고 있어. 약간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저한테 딱 걸렸죠. 이거 뭐 있구나. 너 뭐 있구나. 이게 단순히 너네가 만났다가 그냥 좋은 선후배 사이가 아니는 거 니네 사귀는구나. 디스패치보다 지금 더 날카로우세요. 이게 주가가 차트가 보여주잖아. 이거 딱 찍혔네. 원래 이게 그냥 해프닝이었으면 주가가 여기서 그냥 밀려서 여기 누웠어야 돼요. 15,000원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또 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바짝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렸죠. 7월 4일입니다. 여기서 서현이와 딱 걸렸어요. 말씀드리고 주가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테슬라와 관련한 뉴스는 아직도 없어요. 그죠? 하나기술은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고 올라간 거고 얘는 테슬라와 추가적인 공시사항이 없습니다. 주가는 뭐라 그랬어요? 신비로워야 됩니다. 테슬라와의 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인다라고 치면 대장주는 지금 두 개라고 봐요. 첫 번째 서현이와 두 번째 성화이텍. 하나 더 껴주면 화신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시장에서 자동차 밈으로 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탑픽 찍어드리고 그중에 서현이와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테슬라와의 썸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주식을 팔면 돼요. 맞다고 인정하면? 그렇죠.
그러면 맞구나. 왜냐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로 노출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열애설 인정하면 그대로 보도기사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정했군 하고서 이제 그럴 줄 잊혀지죠. 알았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계속 대장주로 보시되 테슬라에 혹시 썸이 현실화되면 그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면 아주 좋은 매매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리뷰 모두 해봤습니다. 수익률 두 눈으로 의심할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고 배야 나는 저런 종목 못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힌트를 3가지를 드릴 텐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부터 바로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네, 오늘 반도체입니까? 네.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죠, 뭐. 맞아요. 뭐 엉뚱한 짓 하면 재미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로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으로 또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여기 보시면 버닝 테스터 웨이퍼 상태에서 이제 패키징된 칩에서 전기적으로 이제 충격을 주거나 고온, 저온에서 스트레스 공정 2개예요. 그러니까 막 열을 전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막 줘갖고 불량이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하는 거랑 그리고 이 고온 열을 막 주고 열받게 해가지고요 불량률을 테스트하는 공정이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닝 테스터 쪽이 후공정 테스트 쪽이 왜 지금은 중요하냐면 자 DDR5 침투가 이제 슬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2개 종목군이 있어요. 천군과 백군. 지금 굉장히 화려한 쪽은 하이닉스 쪽이죠. 하이닉스, 이 HDM, 그러니까 이 쌓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얘가 하이닉스가 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발 순풍으로 점유율이 이쪽은 훨씬 더 높습니다. 10% 가량.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이기는 분야가 HDM 쪽이죠. 어찌됐든 간에 광대역폭 메모리 진영에서 수혜주들이 주가가 엄청 올라갔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아직 덜 올라간 쪽이 DDR5 쪽이에요. 이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DDR5도 여러분들 앞으로 공정단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DR5가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신규 CPU 플랫폼 출시냐면 DDR5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이제 이 제품을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텔이나 이런 그 CPU과 관련한 셋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해줘야 사양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 벤치 엔진을 뭐 모닝에 꽂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CPU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면서부터 작년 2분기부터 4분기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신제품이 이렇게 DDR이 지금 한 8년 만에 풀 체인지업인데 DDR5가 출시가 되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또 불량률을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하는 게 평균적으로 한 3년 동안 업황이 호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DDR5와 관련해서 3년 아직 우리가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까지는 HDM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DDR5 수혜주 이제 찾으시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광대역폭 메모리 쪽은 종목이 오른 만큼 다 오른 것 같아요.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 찾으면 DDR5 쪽 찾자라는 관점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3월 달에 강하게 올라가고 쑥 누웠다가 한번 또 쭉 올라갔다가 또 쑥 누웠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한 번에 쭉 올랐던 종목은 추세로 꺾은 종목은요. 시세로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로 친 종목은 시세로 쳐야 되고요. 시세로 친 종목은 추세로 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시세로 뚝뚝 쳐버리니까 여기 고점에서 밀려버렸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시 추세로 다시 안정권에 양봉 밀집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안착. 자, 여기 고점 매물대에 제가 빨간 선을 쭉 그어드렸죠. 그죠? 돌파하고 쓱 앉아야 돼요.
오늘도 만약에 윗골이 쳤다면 오늘 안 가져왔을 겁니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앉았잖아요. 그죠? 딱 앉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안정적인 돌파파동. 돌파파동이 안정적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네. 안정적인 돌파파동, 이렇게 주가가 차분하게 직전 고점으로 진입해서 앉아있는 흐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DR5 테스트 공정 단에서 후공정, 버닝 테스터 모두 다 할 수 있는 웨이퍼 테스터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종목 내일 당장 사야겠죠, 그죠? 그렇죠. 내일 당장 사야 되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모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반도체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여러분들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DDR5 이렇게 키워드로 두 번째 힌트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하게 이 차트적인 흐름 말씀해 주시면서 안정적인 돌파파동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매물대 안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키워드 가지고 조합해보시면 해당 종목이 나올 텐데, 사실 이거는 이 종목의 내용 부분 아닙니까?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나는 감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더 직접적인 힌트 하나 더 가능합니까, 전문가님? 이게 주식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한 10년 정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단어만 딱 얘기하면 이래요? 네. 이럽니다. 주식을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자,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10년 투자자들 잘 들으세요. 네, 가수 싸이. 요거 끝입니다. 가수 싸이가 끝이라고요? 네. 가수 싸이요? 강남 스타일 싸이요? 싸이요. 그 무슨 상관이죠? 싸이 제가 MZ여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어려요. 싸이 친부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진짜요? 이 회사 회장님이세요. 네.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10년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 다 아시는. 왜냐하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할 붐이었을 때 때. 이 종목의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싸이가 이 회사 인수한다고.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군요. 네, 강남 스타일이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10배 간 주식 그때 제가 기억으로 지금은 뭐 텐베거 하지만 그때 당시에 10배 간 주식들을 뭐 처음에 KC텍인가요? 처음에 그 아바타 원 나왔을 때 우리가 극장 가서 요거 끼고 봤잖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기억나요. 네. 요 안경 만드는 회사 주가 한 10배 갔어요. 지금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DI 이런 거 주가가 한 10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네. 아무튼 싸이가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네.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 회사 잘 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엮여서 갔던 종목인 거죠. 알겠습니다. 테마가 좀 많이 탔지만 이제는 뭐 10년 전 일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종목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싸이로 이 종목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하단에 QR코드 열어두고 있고 문자샵 008 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사항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시총 90조 진격의 포스코 그룹.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픈롤 등 새내기주가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대응에 유의해달라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죠? DDR5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이 싸이오와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까지 저희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함께해 주신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